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인시그널의 천승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ICT 표준화 전략 2024년 인공지능 표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이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나 시장, 특허 동향, 또 인공지능 표준 기술을 선정한 그 선정 사유에 대한 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에 대해서 각각의 기술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사전적으로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런 것들의 이해 능력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습의 방법이나 추론을 인간이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기계가 스스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지는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어, 지금은 상당히 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의 성숙도가 높아져서 사람과 동물의 어떤 지능적인 거를 좀 더 세밀하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예측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자동차, 또 로봇, 군사용, 의료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표준 기술에 대해서 아마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쪽하고 표준 쪽하고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엔진이라든가 사실은 뭐 추론 방법,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표준 관련 쪽에서는 사실은 엔진 성능에 대한 그 자체, 엔진을 평가하는 것은 표준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 엔진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좀 더, 어,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보다는 인공지능 표준 관점에서는 이종 간에, 즉, 회사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엔진이 다르다거나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표준, 즉, 그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표준의 기술이 이전에 연구 개발 쪽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진에 해당하는 거고 엔진과 외부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음, 건드리게 되는데 에, 실제 그 인지라든가 학습 방법이 되겠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체 인공지능 소규모 엔진부터 큰 엔진,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IT라든가 이런 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까지 포함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내용은 대부분 표준과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리라는 거는 국책과제나 아니면 국가 간에 정책적으로 나라별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SC42 쪽에서 주로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표준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기반이나 관리 시스템, 응용 서비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추론이나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요소 기술로 보면 시각지능이라든가 지식 표현, 감성, 공간지능 이런 것들이 있겠고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시스템은 뭔가 단말의 어떤 모델을 경량화한다거나 아니면 어, 시스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아까 응용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시장 특허 동향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연구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고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기술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가 가장 기술이 좀 발전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AI 기반 스타트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주로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오픈 AI 기반으로 사실은 상당히 챗 GPT가 요즘 핫 이슈가 되면서 사용자가 접근이 용이하고 또 일반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AI 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연구 개발자를 위해서 뭐 퀄컴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이런 데서는 AI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개를 해서 개발자들이 쉽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상당히 그 커브 자체가 연도가 해마다 진행할수록 리니어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급격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분야별로 상당히 균등하게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2015년 정도까지는 나라별로 좀 미국이 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예, 다른 나라의 거의 10배 해당하는 수준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과 유럽이 이제 거기에 비슷한 규모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준화 대상 기술, 인공지능과 관련해 표준화 기술, 대상 기술 선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어,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초보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이제 1차 제품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또는 시스템의 발전에 맞게끔 그 기술에 대한 또 습에 대한 영역이나 데이터 볼륨도 좀 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SC40이라든가 국제 표준화 기구 대부분의 기구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꼭지로 인해서 표준화가 지금 현재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표준화 기술을 이런 게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이 되겠다라고 선정하게 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어, 현재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의 그 학습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사람이 뭔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뭔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 학습으로 인해서 뭔가 원하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학습하고 어떤 데들을 활용하겠다는 것까지 스스로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아직 하드웨어적으로 시스템 관점에서는 하드웨어 센서의 정보의 정확도가 조금 더 필요한 IT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지는 오히려 학습에 대한 이슈보다는 IT의 센서 정보의 정밀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올라와야지 우리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이루어지는 그런 IT 쪽에서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료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즉 인풋 데이터의 정밀도나 세밀도 또는 광범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의 기존의 학습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저희가 이제 크게 한 12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대상 기술 또는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활동하는 표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보 기술을 갖다가 이제 도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인공지능 향후 표준 기술이 될 건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고 R&D 관점하고 표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비교해서 그런 것도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표준화 대상 기술을 어, 구분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12개의 표준화 기술 대상 기술이 있는데요. 각각이 어떠한 특징점이 있는지 간략히 대상 기술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다양한 관점의 학습 데이터 요약 최적화를 위한 문서 요약 딥러닝 모델 기술 개발이라고 어,
대상 기술, 표준화 기술명을 정했는데요. 사실 여기 뭐 기술 개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표준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거를 이제 딥러닝 모델로서 개발을 하기 전에 어떤 그걸 좀 학습의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즉 문서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감소를 시켜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관점에서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학습 전문가 수준의 보상함수, 설계 품질을 달성을 위한 보상 측의 자동 구성 기술 개발이라고 어, 표준화 대상 기술을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학습의 방법 중에 이제 강화 학습을 이제 포커싱을 해서 우리가 실제 어떤 방법으로 요구사항이나 표준의 내용을 정해서 상호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접근을 할 때 학습의 방법론 쪽을 뭐 표준화 대상으로 정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 학습의 방법론의 구조를 갖다가 정의를 함으로써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멀티 모달 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 개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언어적인 거, 언어의 이해라든가 이제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거의 완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음성 따로 또는 영상 따로, 이미지 따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객체를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어떤 서비스를 하다 보면 텍스트, 음성, 영상이 같이 이제 다양한 조합으로 맞물려서 각각의 학습한 내용들이 퀄리티에 맞게끔 뭔가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학습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만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융합 지식 서비스 구축을 위한 그래프 기반 지식 생성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은 실제로 생성형 지식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런 어떤 테스트 환경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호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걸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표준의 핵심 내용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의 이제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로서 인간의 감성 공감을 통한 휴먼 팩타 레베라 기술 개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어떤 정보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람처럼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표현하는 단지 언어나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감성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은 사실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어떻게 입력 데이터로 뽑아낼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세밀화 부분이 좀 덜 돼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거를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해서 상호 간의 사용자 정보를 상호 간에 어떤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표준화 대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화 대상 기술로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사람의 대화 수준 달성을 위한 감성 기반 멀티모달 대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에 대한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이제 멀티모달의 개념은 기존의 뭐 음성, 감성 위주보다는 뭔가 제스처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은 어, 뭐 인공지능 애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 사람스럽게 행동을 해서 이 인공지능 애인과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하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신뢰성 보장을 위한 학습 데이터 윤리 기준 추적 기술인데요. 이 윤리 기준 쪽은 이제 주로 SC40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표준화 기구에서 어, 다루고 있는데 아, 윤리 기준이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어, 신뢰성을 보장하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인공지능으로 뭔가 학습된 기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적으로 피해를 발생하게 되고 좀 극단적으로는 인간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는 좀 약간 안 좋은 형태로서 학습이나 표준이 대상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 인공지능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추적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표준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수준 언어 소통 달성을 위한 LLM 경량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인데요. LLM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챗 GPT라든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초거대 언어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워낙 그 모집 단위라든가 데이터의 영역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단말 정보에서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경량화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량화되는 모델들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하는 내용이 실제 표준화 대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 표준 초창기부터 이제 신뢰성에 대한 그 표준이 항상 그 표준화 항목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럼 표준화 대상 기술이 뭐였느냐가 이제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 데이터의 추출과 평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과 이런 걸 자동화할 수 있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 대상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 공개를 위한 영상 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삼성전자가 특허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그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상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서 뭐 공개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품을 만들 때 응용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표준화가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 활발하게 표준화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D 비디오 부화가 6도프 비디오 부화 성능과 관련해 가지고 2D와 3D를 영상 비디오 표현 압축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2D 비디오 부화가 이제 6도프 즉 이제 방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돼 가지고 표준이 진행된 게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3차원 영상까지 같이 이제 먹싱이 돼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먹싱이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터페이스라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할 건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2D 학습 방법, 그다음 3D 학습 방법을 같이 이제 놓고서 성능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표준을 학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미션 중심의 경량화,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 개발인데요. 디바이스가 사실은 그 성능, CPU의 한계도 있고 메모리 한계도 있어서 뭔가 학습을 하거나 모델을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의 자원이 제약적인데 예를 들면은 뭐 구글로 음성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키면 구글 서버랑 계속 통신을 하면서 그 엔진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통신 환경에서 뭔가 데이터가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데이터도 경량화로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말기에서도 뭔가 그 인식 모델 엔진이 좀 라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표준 대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선진화를 위한 인공지능 학사 행정 및 수업 보조 지원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인공지능이 주로 활발하게 또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스마트 교육이 되겠는데요. 이런 어떤 그 교육 행정 진행 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표준화된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뭔가 어, 스마트 교육의 효율성이 활발히 진행될 음,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화 기구에서 관심을 갖고서 현재 표준화의 핵심 대상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ICT 표준화 전략 R&D 연계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이제 뭐 참조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공지능 2024년 표준 기술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